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나라,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손을 잡고 미래를 열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작은 1993년 유럽의 한복판입니다. 벨벳 이혼이라고 불리는 아주 평화로운 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리 이후에 새로 태어난 한 나라가 정말 암울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땐 유고슬라비아처럼 피를 흘리며 쪼개진 나라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긴 정말 조용하게 헤어졌어요. 벨벳처럼 부드럽게요. 하지만 슬로바키아가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후폭풍은 전혀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자, 나라를 둘로 나누면서 자산을 갈라야 했겠죠. 인구 비율에 따라서요. 그랬더니 체코는 뭘 가져갔냐? 이미 기반이 탄탄한 스코다 같은 산업, 프라하라는 세계적인 관광지,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까지 그야말로 알짜배기는 다 가져간 거죠. 그럼 슬로바키아한테 남은 건 뭐였을까요? 감자밭, 아름다운 산, 그리고 쓸모없어진 소련제 무기 공장들 뿐이었습니다. 20%. 이게 당시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입니다. 무려 20%요. 이웃나라인 체코보다 거의 4배나 높았어요. 이러니 젊은이들이 나라에 남아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다들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로 떠나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슬로바키아는 정말 절박하게 투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주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위험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냐면요. 당시 새로운 자동차 공장 부지를 찾던 일본 조사단이 슬로바키아를 쫙 둘러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곳에 공장을 짓는 것은 자살행위다. 정말 냉혹한 평가였죠. 자, 그럼 왜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첫째, 부품이랑 완성차를 실어 나를 제대로 된 고속도로가 없어요. 둘째, 당장 공장을 돌릴 만한 숙련된 자동차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2만 개가 넘게 들어가는데 이걸 공급해줄 현지 업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위험은 크고 인프라도 없고 당장 돌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안 하죠. 그런데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도로도 못 갈고 인력도 못 키우고 그럼 또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역설적으로 슬로바키아를 가난의 늪에 그냥 가둬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두가 외면하던 그 땅에 전혀 다른 역사와 생각을 가진 파트너가 나타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근데 한국은 좀 달랐어요. 완벽하게 세팅된 조건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의지를 본 거죠. 현대 기아차는 단순히 공장 지을 땅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유럽 시장을 공략할 전략적 거점을 만들려고 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슬로바키아에서 발견한 겁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겠죠. 정말 절박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건 조건이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땅은 공짜로 줄게. 10년 동안 세금도 안 받을게. 공장 앞까지 고속도로랑 철도도 우리가 다 깔아줄게. 심지어 총 투자비의 15%는 정부가 현금으로 대줄게. 이건 거의 백지수표를 내민 거나 다름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은 이런 무모해 보이는 도박에 뛰어들었을까요? 당시 한국의 리더들은 1990년대 슬로바키아의 모습에서 폐로 위에서 시작해야 했던 1950년대 대한민국의 과거를 봤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게 어떤 건지, 전 세계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을 때 어떤 심정인지, 그 역경을 딛고 미래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요. 유럽 자동차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년 6개월. 이게 현대 기아차가 공장을 다 짓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허 벌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공장을 짓는데 고작 1년 반이라니? 당시 유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이 현실이 됩니다. 2004년에 첫 삽을 뜨고요. 살을 애는 듯한 슬로바키아의 혹독한 겨울에도 공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2006년 첫 번째 차가 생산 라인에서 딱 굴러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프로젝트에 3, 4년은 잡았던 유럽 경쟁사들은 그저 입을 떡 벌리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국식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유럽 기업들이랑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건데요. 그냥 공장 하나 덜렁 짓는 게 아니었어요. 1단계, 아예 생태계 전체를 통째로 들고 갑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핵심 부품 협력사 9곳이 기아 공장 옆에 동시에 공장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합니다. 한국에서 검증된 생산 모델 전체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죠. 그러니까 첫날부터 최고 수준의 품질과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도박의 결과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가 들어선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꿔놨으니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2003년에 30만 대 수준이던 자동차 생산량이 2019년에는 110만 대로 뛰어오릅니다. 불과 16년 만에 거의 4배 가까이 성장한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성장세죠. 그 결과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인구 1000명당 자동차 184대를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1위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거죠. 한때 감자밥뿐이라며 외면받던 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자동차 생산의 수도가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성공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험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슬로바키아 전체 산업 생산의 절반, 무려 50%가 자동차 산업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경제 전체가 자동차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버린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 지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생각을 바꿔놨죠. 현재 기아 직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여길 리틀 코리아라고 불러요. 기아 작업복을 입고 다니면 현지 사람들의 태도부터가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지역의 자부심이자 미래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20년은 어떨까요? 이 특별한 동맹은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맞춰서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슬로바키아가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둘째, 기술. 기존의 기아 공장은 이제 유럽 시장을 공략할 전기차 생산의 핵심 기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방. 최근 폴란드에 K-방산이 대규모로 수출된 거 보셨죠? 이걸 본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무기체계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에서 협력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부활이 이처럼 단 하나의 강력한 파트너십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겠죠. 이 눈부신 성공의 열매와 한쪽의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위험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까요? 두 나라의 첫 만남이 서로의 절박함과 희망을 공유하는 이야기였다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는 미래가 더 깊숙이 얽혀감에 따라 서로의 신뢰와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겁니다.